자전거 피트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보다 더 전문적인 자전거 피팅을 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피트 본인이 그 세팅의 변화를 줬을 때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고객들에게 아니면 선수들에게 정확하게 피드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수 시절 동안에 어떤 경험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보다 더 과학적으로 제시해주기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라고 할게요. 부품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각도 변화가 나타나고 피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직접 이제 그 느낌을 받았으니까 제 느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안장 높이, 그 다음에 안장 각도, 그 다음에 핸들바 밀고 당기고, 또 뭐 클릿을 뭐 팔자로 아니면 요 앞장다리 O자로, 그 다음에 깊숙이 넣고 약해 넣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부품의 변화를 통해서 피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흔히 부품 하나를 바꾸면 그 부분만 변화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전거 세팅에서의 어떤 변화는 어느 한 부분의 변화가 전체적인 어떤 자세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디테일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잘 잡아내는가가 자전거 피트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했던 통합적인 사고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이걸 변화시켰을 때 각각의 어떤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가장 큰 변화는 어디고 미세한 어떤 변화는 어디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피팅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얘기 그겁니다. 피트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선수나 고객에게 제시한다. 그거는 진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미국에 갔다 온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체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코끼리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만지고는 어떻게 코끼리의 전체를 알 수가 있을까요? 피트 자신의 어떤 경험이 바탕이 돼야지 제대로 된 피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부품의 변화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절 각도의 어떤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라이더, 제가 직접 했으니까 피트죠. 피트의 느낌을 통한 어떤 현장에서의 피팅에서의 접점, 제가 미리 경험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데이터화 시킨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연구를 통해서 밝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오류를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 자전거 타는 현장이 아닌 로라 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존재했어요. 실제로는 각도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측정 오차, 예를 들면 제가 마킹을 분석할 때 마킹을 잘 집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의 어떤 오차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런 어떤 결과에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신뢰성이라고 할게요. 타당성이 아니라. 예.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안장 높이. 안장 높이가 높을 때, 낮을 때. 저는 이제 대략 한 2cm 정도로 했어요. 제가 원래 안장 높이에서 2cm 안장을 높였을 때, 그 다음에 2cm 안장을 내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안장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릎 최대각이 커지겠죠. 물론 여기서도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무릎 최대각이 당연히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엉덩이가 앞으로 딸려가 버렸다. 안장을 높임으로 해서 앞으로 딸려가 버렸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무릎 체대각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되는 사항이 만약에 엉덩이가 앞으로 딸려갔느냐 안 딸려갔느냐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장을 높였을 때 각이 커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장이 높이가 포지션이 대략적으로 그대로 있다고 가정하에 약간 앞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요 어깨 각도는 작아지게 되죠. 왜냐? 이렇게 있다가 안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가 앞으로 조금 딸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이 딸려갔을 때는 이 각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약간 딸려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깨각이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안장이 낮을 때는 엉덩이가 뒤로 쑥 빠지기 때문에 이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무릎 체대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커짐보다 오히려 안장을 낮춤으로 해서 어떤 각도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변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안장을 뒤로 빼면 무릎 체대각이 커진다. 그리고 안장을 높이면 엉덩이가 앞으로 딸려가기 때문에 무릎 체대각이 작아질 수 있다는 변수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팅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두 번째, 안장 코를 갖다가 수평으로 했는데 이 코를 5도 내린다. 5도 든다. 5도는 참 미세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면 이렇게 타는 선수도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또 이렇게 타는 선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92, 83. 어깨 각도 변화죠. 안장 코를 드니까 포지션이 뒤쪽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안장 뒤쪽. 여기 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쭉 뒤로 빠지겠죠. 어깨각이 커지게 되죠. 어깨각이. 반대로 이렇게 할 때는 앉는 위치가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골반의 위치가 코를 들게 되면 뒤에 앉게 되고, 물론 우리가 인타만 하거나 할 때는 안장 코에 막 걸려가지고 인타만 하겠죠. 네. 가장 큰 변화는 어깨각이 변합니다. 어깨각이 변화. 골반이 뒤로 쭉 빠진다. 네. 저는 선수 시절에 핸드 스텝이 짧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를 드는 게 더 편했어요. 팔이 쭉 뻗어집니다. 코를 숙이게 되면 이게 좀 불안했어요. 이게 불안해. 어깨가 받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가 좀 가깝다고 느껴지면 코를 살짝 들어서 뒤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무거운 기어를 가지고 시합을 했거든요. 경륜 선수들은 무거운 기어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뒤에서 앞으로 미는 어떤 힘, 그래서 포지션이 좀 뒤에 앉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큰 힘을 쓸 수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안장 전후 위치. 가운데로 봤을 때 안장을 앞으로 앉느냐, 아니면 이걸 뒤로 앉느냐. 전후 위치. 골반이 앞에 가느냐, 뒤로 가느냐. 그거죠. 자, 제일 앞으로 했을 때, 제일 뒤로 했을 때. 중간이지. 제일 앞으로 하면 뭡니까? 어깨가 작아지겠죠. 팔이 이렇게 되니까. 예, 작아지겠죠. 반대로 제일 뒤로 하면 팔이 이렇게 뻗어지니까 어깨각이 커진다. 무릎각은 어때요? 무릎 체대각은 커지네요. 말했죠. 아까 앞부분에서 말했듯이 안장이 뒤로 빠지게 되면 무릎 체대각이 커진다. 골반이 앞으로 가게 되면 무릎 체대각이 작아진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장을 뒤로 뺀다고 해서 우리 엉덩이가 뒤로 빠지냐?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거리 자체가 원래부터 조금 긴 경우에는 안장을 뒤로 뺀다고 해서 뒤로 빠지진 않아요. 단지 포지션만 안장 코에 앉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무작정 안장을 뒤로 뺀다 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 그거는 오산입니다. 네. 네 번째, 핸들 스텝 높이. 당연하죠. 멀게 느껴지면 핸들 스텝 올리면 가깝게 느껴지고, 가깝다 그러면 핸들 스텝 내리면 멀게 느껴지죠. 뭐 그 부분. 자, 중간 제일 위로 하면 들리겠죠. 그러니까 커지겠죠. 이게 커지겠죠. 제일 밑으로 하면 이게 작아지고, 네, 몸통각이 작아진다. 요거죠. 몸통각이 올리면 커지고 내리면 작아지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핸들바 각도는 뭡니까? 보통은 우리가 약간 밑으로 핸들바를 딱 위치시는데, 이걸 이렇게 밀었을 때,
몸이 쭉 앞으로 나가겠죠. 반대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당겨지겠죠. 그 얘기는 핸들바를 앞으로 거꾸로 당겼다. 핸들바를 앞으로 쭉 밀었다. 그때 변합니다. 앞으로 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먼저 당기게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겠죠. 가깝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무릎 체내각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 골반 자체가 당기면 가깝게 느껴지면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몸통각도 작아지게 돼요. 작아지게 돼요. 반대로 밀게 되면 가까이 가니까 몸통각이 서게 되죠. 서게 되고. 골반이 앞으로 가니까 무릎 체내각이 작아지고. 대략적으로 원리는 알겠죠. 골반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로 인해서 상체가 서냐 낮춰지냐. 큰 맥은 그겁니다. 큰 맥은 골반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클릿 저로 위치. 클릿을 앞에 두게 되면 어떻게 이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겠죠. 반면에 깊이 하면 안장이 높아지는 효과, 멀게 느껴지겠죠. 그런 어떤 이유로 제일 앞으로 클릿을 제일 앞으로 했다. 발끝으로 타면서 페달링을 했다. 그랬을 때 엉덩이 뒤로 빠지게 되죠. 왜냐면 가까우니까 멀어져야 되니까 골반 뒤로 빠지겠죠. 그래서 뒤로 빠지니까 몸통각 작아지고. 클릿을 제일 뒤로 했다. 그러니까 제일 뒤로 하니까 안장이 높아지는 효과.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가겠죠. 멀게 느껴지니까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몸통이 서게 되죠. 서게 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골반 최소 각도, 고관절 최소 각도입니다. 제일 앞으로 했을 때는 골반 뒤로 빠지니까 고관절 최소각이 작아지게 돼요. 작아지게. 왜 그러니? 또 요게 끝에 있으니까 무릎이 가깝게 가슴에 부닥치죠. 깊이 있으니까 여기 멀게 느껴지고 가깝게. 고관절 최소각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안짱이냐 팔짱이냐 안짱이냐 한번 볼게요. 팔자로 짜증 탄다. 무릎이 벌어지겠죠. 팔짱 무릎 벌어지죠. 안짱 무릎을 모은다. 그러면 무릎이 안으로 모입니다. 어떤 페달링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도한 안짱은 무릎 손상을 줍니다. 바깥쪽에. 과도한 또 팔짱은 무릎 안쪽에 손상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릎 안쪽 반원상 연골 손상이 되겠죠. 이거 과도한 팔자로 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부품의 어떤 위치 변화에 따른 세팅 재원의 관절 각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중요한 거는 골반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몸통각이나 어깨각, 그 다음에 무릎 최소각, 최대각,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의 축인 골반이 어디에 위치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축을 잘 잡을 때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페달링이 가능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한 성차 자세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 피터 자신이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느끼는 것을 고객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골반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엉덩이 포지션, 안장 포지션이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각도 변화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그 시작점은 골반의 위치다. 자, 지금까지 PKJ 자전거 피팅연구소 박광진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